네, 보험 정보 시간입니다. 네, 이 시간 파머스 보험 뉴저지 리치필드 지점에 김상균 프로듀서 자리에 모셨습니다. 인사 나누면서 유익한 나눔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계속해서 책임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책임이라는 건 내가 어떤 걸 잘못했을 때 네. 거기에 대한 것을 그 재정적으로 피해 본 만큼 보상을 해준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특히 지난 시간에 이제 비즈니스 보험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. 네,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네일 살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우선은 이제 손님들에 대한 어떤 책임 보험 차원에서 그 네일 살롱 업주는 분명히 매장을 정말 안전하게 유지하실 책임이 있으신 거고요. 그리고 또한 그 네일에 대한 어떤 그 전문적인 행위를 하실 때 또 안전하게 하셔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전제가 돼 있습니다.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손님이 뭐 미끄러져서 넘어지신다든가 또 아니면은 뭐 아이들이 같이 데리고 온 아이가 뛰어다니다가 다치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네일 손질을 하다가 뭐 약간의 찰과상을 입히셨다든가 이럴 때 그 보험 회사에서 커버를 해주게 되시는데요. 항상 이제 확인하셔야 될 부분이 네일 살롱 업주들께서는 물론 대부분의 팔러시가 들어가 있겠지만 프로페셔널 라이빌리티라는 조항이 분명히 들어가는지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. 만약 그게 없으시다 그러면 뭐 일반적으로 넘어지는 거야 커버를 해주겠지만 그 전문적인 어떤 그 네일에 대한 미용을 하시다가 발생하시는 그런 책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커버를 해주지 않습니다. 이 미국이라는 게 이제 보험 이런 그 어떤 그 천국이다 보니까 우리가 자칫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꼭 여러분께서 특히 네일 가게 하시는 분은 전문인 그 보험이 들어있는지 뭐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. 이제 아무래도 직접 그 상대방의 손을 터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조그마한 상처나 또 잘못해서 뭐 화학적인 제품을 사용하니까 문제도 될 수 있겠네요. 네, 뭐 간혹 들어오는 그런 그 클레임들 중에 하나니까요. 항상 그 하실 때는 그런 조항이 들어가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고요. 예.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많이 그 접하는 문제가 그 건축하시는 분들 그 나는 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하는데 그냥 기본적인 보험 말고 또 그분이 직접 행해야 될 거기에 따른 또 보험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. 네, 우선은 그 건축업을 하시는 분들의 책임 보험은요 중요하신 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보험회사에다가 분명히 언급이 됐고 확실하게 커버가 된다라는 그 어떤 조항이 들어가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많은 회사들이 이제 커버를 안 하는 부분들이 어떤 그 땅 밑에서 작업하시다가 발생한 어떤 뭐 그 하수도관을 건드렸다든가 아니면 뭐 케이블선을 건드렸다든가 이렇게 발생해서 나오는 피해들은 많이들 커버를 안 하거든요. 땅 밑이기 때문에. 또한 또 그 외부의 3층 이상에서 하시는 작업들에 대해서 많은 그 예외 조항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런 곳에서 작업을 하시게 되시면 꼭 그런 부분에서 작업하실 때 보험회사가 커버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. 또 그 랜드스케이퍼 분들도 이게 잔디만 깎는 거를 커버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조경, 뭐 나무 다듬고 하는 것까지 다 커버를 하시는 건지 그것도 확인하셔야 되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겨울철에 제설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것도 만약에 하실 때 보험회사에서 커버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꼭 필요하십니다.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실 어느 주택을 조금 수리하려고 외부 공사를 하다가 어떤 그 전선을 터치를 해갖고 그게 문제가 생겼다든지 특히 케이블선 이런 것들 또 공공 그런 어떤 그 기물들을 파손했을 때 이런 보험을 따로 좀 생각해서 들어놓을 필요가 있겠군요. 그러면 따로 들어간다는 것보다요 건축업 쪽에서의 그 책임 보험은요 그런 행위를 포함하는 팔럿이냐 아니냐로 구분을 합니다. 그 만약 그런 걸 하게 되면 물론 그런 부분까지도 커버해주는 보험회사를 찾아서 가입을 하시는 게 맞는 일이죠. 가끔 그런 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. 그 이제
어떤 루핑 같은 것을 공사를 이제 요청을 했을 때 네. 모르고 그냥 보험 있다고 하니까 건축업자에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분이 루핑에 관련된 보험은 없을 경우에 만일에 그 어떤 사고가 당했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건가요? 그랬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좀 상황이 복잡해지긴 하는데 최종적인 책임은 우선은 그 일을 발생을 시킨 건축업자한테 들어가게 되겠죠. 예.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 이제 어떤 건축업자에게 어떤 걸 맡길 때 기본적으로 저는 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하는 것보다도 여기에 공사에 맞는 보험이 있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리고 많은 네. 보험회사들이 또 루핑에 대한 작업을 제외를 하고 있어요. 그렇군요. 네, 그래서 루핑 하시는 분들은 그 루핑을 해주는 또 특별한 회사들이 있거든요. 네. 예, 그런 회사들을 찾아서 가입을 하셔야 맞습니다. 이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이제 밖에서 일을 많이 하는 그런 분들, 예를 네. 들어서 어떤 곳에서 회사에서 일을 오전에 일찍 마치고 영업 활동을 위해서 차를 몰고 다니면서 활동을 해야 되는 분들이 차 사고가 났을 때는 그런 경우에 보험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? 개인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건가요? 아니면 회사에서 그것까지 영업을 많이 하는 분들을 위해서 차량 보험을 따로 또 들어줄 수도 있는 건지요? 네, 그렇게 차량 보험 따로 드실 수 있으시고요. 네네. 이제 우리가 특별하게 그 비즈니스 보험 팔러시에 보시면 네. 책임 보험 포션에 하이어드 앤 난온도어로라는 부분을 인도스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. 그러니까 네. 많은 보험회사들이 그런 그 인도스 하는 부분을요 허락을 하니까 만약 그런 익스포저가 많으시다 그러시면 현재 그 보험을 가입하고 계신 에이전시한테 상의를 하시면 에이전시가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 밖에서 영업을 하면서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 직원을 좀 여러 고용해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주가 조금 그것까지 넓게 그 포괄적으로 봐서 보험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요. 예. 그렇죠. 그리고 결국에는 그 개인 보험으로 커버를 못하는 부분이 초과가 되면 그 어떤 그 회사를 위해서 영업 활동을 한 거기 때문에 회사까지도 네. 소송에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. 그렇군요. 네, 그런 거 조심해야 되겠고요. 특히 또 우리 이 지역에서 그 많은 보험과 관련된 문의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운송회사입니다. 네. 뭐 이제 그 가까이에는 뭐 그냥 같은 주에서 움직이는 경우도 있겠지만 다른 주로 움직이면서 그 파손과 관련돼서 또 많은 분쟁이 또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좀 이야기해 주시죠. 네, 우선 그 파손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어떤 그 손님이 의탁한 물건에 대한 그렇죠. 파손을 말씀하시는 네. 것 같으신데요. 네. 예, 그 특히나 그 주간 아니면 장거리 운전을 하시는 네. 아니면 트랙터를 네. 갖고 운송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제 모로트럭 카고라는 부분에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. 네. 모로트럭 카고라는 부분이 운송 중에 발생하는 어떤 그런 그 파손에 대한 피해액을 보상을 해줍니다. 네. 그러니까 이런 사실은 너무 업소가 많다 보니까 그걸 요하는 그런 분에게 좀 이런 그 자세한 보험도 어디까지 처리가 되는지 그것도 좀 확인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어서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게 좋겠고요. 특히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. 특히 이제 뭐 아주 그 고가의 물품이 있을 거 아닙니까? 뭐 피아노 아주 좋은 거라든지 이런 건 따로 또 보험을 들 수도 있다 그러더라고요. 예, 맞습니다. 예. 그런 게 이제 그건 이제 그 업주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. 이거 따로 보험을 들어주시면 이런 경우를 해서 들을 수가 있겠군요. 네. 알겠습니다. 네, 미 보험 정보 여러분 찾아뵌 시간이었습니다. 지금까지 파머스 보험 뉴저지 리치필드 지점의 김상균 프로듀서께서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.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